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역사시험 대비 강의고요. 오늘로 5번째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백제의 성장이고요. 바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누가 백제를 세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제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온조인데요. 이 온조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살펴보면 바로 고구려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구려에서 백제로 오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이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고구려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 중에 하나가 온조였는데요. 실은 이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긴 했지만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여에 있던 친아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아들이 고구려 주몽의 후계자가 되면서 이제 그 온조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아휴, 나 이제 왕이 못할 테니까 차라리 내가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조는 고구려에서 왔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백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고이왕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이왕의 업적으로는요, 바로 관등제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관등제를 마련했다. 자, 여기서 관이 무슨 뜻이냐면요, 관리라는 뜻이고요. 등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등급, 레벨을 뜻합니다. 레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뜻은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등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리의 등급, 관리의 레벨을 규정하는 제도고요. 이 관등제를 마련함으로써 백제의 지배체제가 보다 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막 반말로 인사해요. 왔어요, 김 교장. 이 교장 왔어요. 박 교장 왔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반말하면서 대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대든다고 잘 굴러갈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왕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등급, 관리들의 상하 관계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지 규율에 의거해서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고이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끈 근초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초광 같은 경우는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키는 왕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마한을 대부분 복속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한 우리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삼한이란 걸 배웠는데 3개의 한이 들어간 나라를 우리가 싸잡아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 삼한에 들어갔던 나라가 바로 마한, 진한, 변한이었고요. 그 중에 이 마한이 바로 이 마한과 같은 마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초고왕의 업적 중에 마한을 대부분 복속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백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백제 쪽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당시에 백제 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마한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마한 소국들이 이렇게 잔존해 있었습니다. 백제 땅에 마한의 소국들이 이렇게 뭔가 빵 안에 들어간 초콜릿 칩처럼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정복했다? 이것을 대부분 복속시킨 것이 바로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격퇴하고 고국 원앙을 살해하면서 이 고국 원앙이 원망하게 되었다. 누구를? 근초고왕을. 요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죠. 그쵸? 자, 이렇게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대외교류를 했던 것이 바로 근초고왕이고요. 그 근초고왕의 대외교류를 알 수 있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칠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칠지도다. 자, 칠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칠지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바로 칠지도인데요. 왜 칠지도냐? 바로 7개예요. 뭐가 7개냐? 바로 가지가 7개예요. 가지가. 그럼 볼게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죠? 그래서 7개의 가지를 가진 칼이다 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하고요. 이때 당시에 근초고왕이 일본한테 이 칠지도를 하사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백제의 국력을 일본에게 과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하, 백제가
일본과 굉장히 원활한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이 칠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초광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계로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가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잘 나가나 싶었는데 이때 고구려가 힘을 점차 기르면서 백제에 대해서 복수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에 이르러서 복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때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라고 했을 때 암기 방법으로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왕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왕, 이렇게 괴로왕이, 자, 괴로왕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은 지금은 웃기지만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막 시험 시간에 갑자기 막 괴로왕 이렇게 외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괴로왕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고구려 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겠죠. 자, 이때 계로왕이 죽으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도 같이 함락을 합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이 수도가 털렸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죠.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하고요. 이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웅진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웅진. 이 웅진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다 보시면은, 자, 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남쪽으로 점차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고 버거워했을 겁니다. 장수왕 이후에 남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는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공동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동성왕 때 이르러서는 어떤 동맹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결혼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결혼 동맹. 그래서 동성왕의 딸을 신라 귀족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왕가들끼리 서로 사돈을 맺는 이런 결혼 동맹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할 때 동성결혼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 이렇게 기억하시면 머리에 확 박힐 거예요. 자, 이렇게 동성왕 이후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으면서 점차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백제의 성장도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령왕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백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서 왕이 죽고 굉장히 백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반란입니다. 아니, 우리 백제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야, 차라리 우리가 더 왕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백제왕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국가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란이 많이 생성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령왕의 미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백제 안에 있는 각각의 지방들이 있겠죠. 이 각각의 지방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지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담로라는 곳을 22개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2담로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담로를 설치했다. 자, 22담로 제도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담로라는 행정구역을 22개를 만들어요. 쌤이 지금 원을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설치한 22개의 담로에다가 누구를 파견하냐면 바로 자신의 가족인 왕족을 파견을 하는 거야. 이 각각의 담로에 모두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담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혹시나 주요 인물들을 감시하게끔 함으로써 지방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 제도가 바로 22담로 제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무령왕 때 실시되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점차 국력을 회복한 무령왕 때에는 대외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백제의 무령왕 시기에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말 그대로 무령왕의 무덤인데요. 자, 이 무령왕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혹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덤을
구성하고 있는 요 네모난 것들, 요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 자, 근데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기존의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벽돌로 만든 무덤, 즉 벽돌 무덤 양식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바로 중국에 있는 양나라라는 곳에서 발견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야하, 중국에서 보이는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이 백제의 무령왕 시기에 만들어졌네? 아하, 그것을 통해서 이 무령왕 때에 백제가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령왕릉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성왕시기 보겠습니다. 이 성왕은 이제 백제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국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웅진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웅진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사비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고요. 부여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호도 백제에서 국호를 바꿉니다. 바로 남부여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봤습니다.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백제였고요. 이 온조가 어디서 왔었죠? 그렇죠. 고구려에서 왔었죠. 자, 그리고 이 고구려는 부여의 왕자였던 주몽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로왕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죽은 이후부터 그제는 다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실은 저 고구려는 진짜 부여의 후예가 아니야. 우리가 정통 부여의 후예야. 그래서 요 부여는 북쪽에 있지? 야,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야 라고 해서 우리는 진짜 정통 부여의 후예들이야 라고 해서 남부여라는 국호를 세우게 된 것이다. 즉 고구려보다 우리가 더 순수혈통이고 우리가 더 뛰어난 나라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호를 뭘로 바꿨다? 남부여로 바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국력을 회복한 성왕 때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드디어 옛 수도였던 한강 유역 한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라의 누가 배신을 하냐면 바로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이 한강 유역을 혼자 독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서로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이때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면서 그 과정에서 성왕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백제와 신라의 어떤 갈림길에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신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